여전히 파죽의 5연승 신바람 농구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어느새 플레이오프 직행권까지 노려보고 있는 샬럿 호네츠가 동부 컨퍼런스 최고의 상승세가 끊길 수 있는 고비에 놓였습니다. 바로 제이슨 테이텀의 부재 속에도 동부 2위권을 계속 유지하며 챔피언 DNA가 무엇인지 과시하고 있는 보스턴 원정을 찾은 건데요. 사실 기세가 좋은 샬럿 입장에서도 보스턴은 어려운 상대였죠. 그러나 시작부터 이런 예측과 정반대로 경기가 흘러갔으니 스크린을 활용한 무사 디아바테의 시원한 드라이빙 덩크와 라멜로 볼의 틱톡스러운 우아한 레이업이 나온 가운데 직전 경기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충전했던 제일런 브라운이 막상 초반부터 매우 심각한 야투 난조에 허덕이면서 요즘 샬럿의 좋아진 수비력을 실감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쪽에서의 외곽 지원이 나오지도 않다 보니 원정 백투백이라는 부담되는 일정에도 샬럿이 주도권을 잡았고 라멜로 볼의 빠른 3점으로 홈팀이 먼저 타임을 신청합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브라운의 실책에서 파생된 득점이었죠. 그나마 부진이 심각하던 브라운이 조금씩 살아나나 했지만 이미 원정팀은 상대와의 외곽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했고 이 와중에 하우저의 쓸데없는 3점 파울을 뜯어낸 크니플은 다음 포제션에서는 외곽 대신 깔끔한 골 및 공략도 선보였죠. 게다가 디아바테가 프리차드와의 미스매치를 완벽히 이겨내더니 이적 시장에서 보스턴에 합류한 부세비치의 허무한 레이업 미스와 샬럿의 벤치 에이스가 되어야 할 코비 화이트의 속공 마무리는 보스턴에게 또 한 번의 타임 신청을 강요합니다. 사실 홈팀도 다행히 조금씩 외곽 생산력이 올라오는 듯 했으나 1쿼터 보스턴의 또 다른 고민이던 실책 이슈가 터지면서 보스턴은 좀처럼 한번 내준 기세를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반면 크니플이 꾸준하게 득점을 정립하며 리드를 지킨 원정팀은 스크린을 반대로 활용한 브랜든 밀러의 화끈한 덩크를 보태며 가뜩이나 잘나가던 샬럿에게 확실한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샬럿은 오프닝 쿼터부터 연승팀의 위력을 과시했죠. 반대로 이미 경기 스타트를 크게 망쳤던 홈팀 보스턴은 득점에선 이름값을 해줘야 할 부세비치의 난조가 계속되며 무려 3포제션 연속 그의 야투 미스가 나온 사이 Good second effort by Sion right there. Knipple. Easy money. Second three ball for the NBA's leader in that category. 크니플에게 오픈 3점은 거의 레이업 찬스나 마찬가지였죠. 어느새 원정팀의 우위폭이 15점 이상으로 벌어진 상황. 일단 보스턴은 빠른 시점에 주전 선수들을 재투입하였으나 여전히 브라운의 경기력은 에이스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이미 크니플이 가볍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샬럿은 보스턴의 장점이라던 3점 농구를 본인들이 보여줍니다. 게다가 시온 제임스의 슈팅마저 림을 맞고 빨려 들어가면서 드디어 원정팀은 전반전에 20점 우위까지 확보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제일런 브라운이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꽂으며 시종일관 쳐져있던 보스턴의 분위기를 한 차례 끌어올리더니 곧바로 외곽도 터진 홈팀은 어느 정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보스턴이 전반을 15점 이내로 좁힌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타임 이후에도 브라운의 컨디션 회복이 이어졌으며 브라운 대신 데릭 화이트가 홈팀의 볼륨을 책임져 줬음에도 White, Kalkbrenner, and Green. 5 on the floor for the Hornets. Brandon. That's his most impressive shot of the night. So good at setting up that. 환상적인 비하인드 드리블로 수비를 농락한 브랜든 밀러가 덩크 부상 여파가 없었는지 연속 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원정팀은 잠시 찾아올 수 있던 위기를 금방 벗어납니다. 결국 브라운이 최소한의 본인 볼륨을 기록해주긴 했으나 그것만으로 샬럿의 경기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실 전반 내내 원정팀이 상대를 압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보스턴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기만 한 건 아니었으니 현 시점 브라운보다 오히려 더 잘해주던 데릭 화이트가 제일런 브라운의 상대적 밋밋함을 많이 상쇄시켜줬고 패스에 주력하던 라멜로 볼이 득점에 가담해주긴 했으나 보스턴의 후반 초반 득점을 거의 모두 책임지던 화이트는 White's feeling it. Wants to get back to the basket. Puts it up and puts it in. You see his pace that he's going at. It's not too fast. 무려 연속 8득점을 쓸어 담으며 팀 추격을 주도합니다. 덕분에 홈팀은 간신히 해볼만한 승부를 만드나 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반전에 필요한 3점 지원이 아쉬웠던 사이 크니플의 3점 시도는 림을 맞았음에도 오히려 들어가 버렸고 이 무렵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코트에 투입된 코비 화이트는 White. Put it right on top of Derek White. White on. 데릭 화이트와의 화이트 매치업에서 3점을 성공시킵니다. 덕분에 샬럿은 묘해질 뻔한 흐름을 빠르게 수습했으며 반대로 보스턴은 5초 바이올레이션마저 저지르는데요.
게다가 크니플은 자신이 단순한 3점 슈터가 아님을 알려줬고 3쿼터 3분을 남기고 범한 보스턴의 어이없는 패스 실책은 홈팀의 경기가 얼마나 안 풀리는지 상징하는 시퀀스였죠. 물론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의 3점 파울 획득과 함께 사실상 엑스맨이었던 부세비치의 3점으로 희망은 유지해갔고 보스턴이 어느정도 버려둔 샬럿의 코너 3점이 고장난 점은 넉넉하게 앞서있던 원정팀에겐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크니플의 외곽 슛감만큼은 경기 내내 식지 않았으며 막상 이 구간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보스턴이 간신히 붙잡고 있던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 경기가 안 풀린 브라운은 태크까지 선언받습니다. 그렇게 에이스의 멘탈이 나간 보스턴의 추격이 어려워진 사이 Shoot that technical. Or Brandon. Brandon, yeah. Hey! Oh! Kobe, why they take it all back?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partner. 코비 화이트가 20점 격차를 회복하는 엔드원을 만듭니다. 샬럿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네요. 원정팀이 홈팀을 경기 내내 가둬놓고 두들겨 패는 상황.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더 이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었고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은 브랜든 밀러의 원맨 트랜지션 덩크와 착지 공간을 침범한 페이튼 프리차드의 3점 파울이 나오며 파이널 쿼터에서도 원정팀의 리드 수성 능력은 견고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브라운이 재기용되었으나 Play each other in postseason. Bad pass stolen away. Musa, what do you got? Yes! My goodness. The French. 홈팀의 자멸 요인 중 하나였던 턴오버가 개선되지 않더니 오늘도 팬들을 실망시킬 수 없던 라멜로 볼의 스텝백 3점이 이미 서로의 승패를 결정짓기 시작하는데요. Shot clock down to 3. LaMelo's gonna have to fire from Nantucket. Got it! Live it, LaMelo Loco here in Boston. 게다가 브라운 앞에서 나온 볼의 원풋 틱톡 스텝백 3점은 역시나 샬럿 캐스터를 행복사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서로에게 남은 시간은 큰 의미가 없었고 주전들을 모두 불러들인 두 팀은 승부를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올해 들어 샬럿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지만 동부 2위 보스턴이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패배하네요. 결국 브라운이 부진했던 보스턴이 실망을 노출한 가운데 팀 내 핵심 3인방이 모두 본인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코비 화이트까지 인상적이었던 샬럿은 대승을 거둡니다. 냉정히 말해 경기 시작 이래 이렇다 할 위기도 없었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압도적인 승리나 마찬가지였죠. 참고로 샬럿이 오늘 보스턴 상대로 거둔 29점 차 승리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보스턴을 가장 크게 꺾은 신기록이었고 이로써 무려 6경기 연속 최소 15점 차 이상 연승을 거두며 샬럿은 전설의 2018년 골든스테이트와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이중 계정 논란이 있었던 케빈 듀란트는 자신이 휴스턴 대신 샬럿에 가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 계정이 듀란트의 또 다른 자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듀란트의 샬럿 고평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며 오늘 승리로 드디어 5할 승률 이상으로 올라온 그들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볼만한 팀으로 성장 중입니다.